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정TV입니다. 40, 50대 노후 대비를 위하여 주식, 부동산, 재테크에 대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바로 농심입니다. 여러분은 농심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신라면이나 짜파게티, 혹은 바삭하고 고소한 새우깡을 떠올리실 겁니다. 매일 마트나 편의점에서 만나는 이 브랜드들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라면 회사를 넘어 글로벌 푸드 기업으로 빠르게 체질을 바꾸고 있는 농심의 현재 사업 상황과 핵심 투자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꼭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까지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농심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주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심이 어떤 종목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심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종목입니다. 경기 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불황기에도 라면 소비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흔히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펜제 성격을 지닌 불황형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갑 사정이 가벼워질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가성비 높은 한 끼 식사가 바로 라면이기 때문입니다. 농심은 국내 라면 시장에서 약 57%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내수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메가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심을 단순한 경기 방어주나 내수 기업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농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글로벌 확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농심의 성장 동력은 한국이 아닌 전 세계 영토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심의 글로벌 사업 상황은 어떨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단연 해외 시장의 퀀텀 점프입니다. 농심은 현재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물량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농심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 비중을 더욱 끌어올려 2030년까지 전체 매출액 7조 원을 달성하고 해외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글로벌 비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이자 소비의 중심지인 미국에서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농심은 이미 미국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에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라면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신선하게 공급하고 있죠. 최근에는 매우 상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체인인 미국 월마트의 아시안 푸드 코너가 아닌 미국 현지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메인 식품 코너에서 가장 목 좋은 메인 매대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나 일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찾는 틈새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주류 소비층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주류 식품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진열 면적이 이전보다 무려 5배나 넓어지면서 미국 현지인들의 구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이는 곧바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농심은 유럽 시장 공략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유럽은 라면에 대한 식품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농심은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까다로운 유럽 기준에 맞춘 제품들로 유통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부산 녹산 공장의 수출 전용 생산 라인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수출 전용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더 많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공장 건설에 들어간 고정비 부담이 덜어지고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며 매출 성장에 엄청난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등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판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심이라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K푸드의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드는 메가 트렌드로 안착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 라면을 소비하는 계층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틱톡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먹방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처럼 전 세계인들이 한국 라면을 하나의 놀이이자 문화 콘텐츠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나 유럽의 현지,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백인과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현지, 주류 소비층이 일상적인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심은 단순히 오리지널 신라면만 고집하지 않고 현지인들의 입맛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매운맛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크림을 더한 신라면 툰바나 로제, 신라면처럼 혁신적인 신제품을 빠르게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고 있죠. 이러한 활발한 마케팅 활동과 제품 다변화가 큰 효과를 거두며 신라면이라는 단일 브랜드로만 연간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고해진 브랜드 파워 덕분에 농심의 라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싸게 한 끼 때우는 저가 식품이 아닌 프리미엄 아시안 누들 브랜드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가격을 내리며 저가 경쟁을 펼칠 때도 농심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며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탄탄한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대규모 설비 투자의 결실이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장을 짓는 투자를 끝마치고 그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환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감가상각비나 건설 비용 같은 막대한 고정비가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잠시 주춤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공장이 돌아가고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고정비 비중은 급격히 낮아지고 매출액 증가분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농심은 미국 제2공장 라인 정비와 함께 부산, 녹산 수출 전용 공장 건설 등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녹산 수출 전용 공장이 완전히 완공되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제품 공급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동안 유럽 바이어들이 물건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보낼 물건이 없어서 팔지 못했던 이른바 공급 병목 현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의 가파른 수요 증가를 고스란히 실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전체 영업이익률의 눈부신 개선과 기업 가치의 재평가, 즉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농심이 가진 뛰어난 가격 결정력과 탄탄한 재무 구조입니다. 농심의 대표 제품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다른 브랜드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맛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의 칼칼한 매운맛이나 짜파게티의 고소하고 달콤한 짜장 맛은 소비자의 입맛에 이미 깊이 각인되어 있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농심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다른 브랜드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나 고물가 시대에도 가격 인상을 통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수익성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셈입니다. 또한 농심은 전통적으로 현금 흐름이 매우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매일 막대한 양의 라면과 스낵이 팔려나가며 대규모 현금이 매일 회사로 유입됩니다. 부채 비율 역시 대기업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극히 낮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시기에도 이자 부담 없이 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단점이나 주의할 점을 모른 채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농심에 투자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위험 요인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라면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핵심 원료는 바로 밀가루의 바탕이 되는 소맥과 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파뮤입니다. 이러한 원재료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밀 가격이나 유가 변동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 갈등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인도네시아 등 주요 파뮤 생산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파뮤 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심의 매출원가 부담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고환율 시기에는 원재료 수입 비용이 늘어나 내수 사업의 마진율을 압박하게 됩니다. 비록 해외 사업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효과가 상쇄해주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원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해상 운임의 상승 역시 수출, 물류 비용을 급증시켜 단기 실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매 분기 실적 발표를 보실 때 단순히 매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매출원 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판관 비중, 물류비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사실과 정부의 규제 리스크입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젊은 인구층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라면 시장은 이미 고도로 성숙하여 완벽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더 이상의 극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농심의 주가를 결정짓는 유일한 핵심 열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 시장의 경우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따라 원가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기업 마음대로 국내 라면 가격을 올리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라면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생필품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려 할 때마다 정부의 강한 압박이나 여론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원가는 올라가는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 부문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내외 경쟁 환경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경쟁사들의 추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극강의 매운맛 라면 열풍을 일으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농심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한 삼양식품의 활약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가성비 높은 제품과 꾸준한 신제품 출시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오뚜기 등과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글로벌 라면 시장을 지배해온 토요스이산이나 니신 같은 일본의 거대 라면 대기업들과 현지마트의 골든 메달을 두고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농심이 해외 현지에서 프로모션을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할 경우 단기적으로 매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실제 남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에서 글로벌 마케팅 비용과 일회성 판촉 비용의 증가로 인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큰 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심은 국내에서 절대적인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탄탄한 경기 방어주의자, 동시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유라시아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글로벌 성장주로서의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가진 보기 드문 기업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나 마케팅 비용 부담, 환율 움직임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최근 주가 역시 조정을 거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라면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성과 하반기 수출, 전용 공장 완공에 따른 양적 성장 등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주가는 역사적 고점 대비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에 비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돋보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이나 분기 실적의 작은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글로벌 마트에서 신라면 영토가 얼마나 더 넓어지는지, 유럽 시장과 러시아 신규 법인이 현지 유통망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지를 긴 호흡으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매우 만족스러운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량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깊이 있게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하고 올바른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깊이 있는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